제가 좀 감동받은 부분인데요. 이 CMA 스크립트 스펙에 이쪽이 되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3장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 실행 컨텍스트 얘기를 다른 책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이 책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책이 없죠. 그리고 오늘은 책 소개 첫 번째 시간으로 모던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깊이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개념 설명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자가 얼마나 공들여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작년까지는 러닝 자바스크립트로 수업을 했다가 물론 절판도 됐지만 이 책이 정말 그 자바스크립트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과정에서 교재로 쓰고 있고요. 3분의 1 정도 수업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위키북스고요. 지은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이응노, 일본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후 일본의 자동차 연구소 공용 웹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프로그래밍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외국계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 재직하였고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프론트엔드 튜토리얼 포이엠마웹.com의 운영자이며 패스트 캠퍼스에서 자바스크립트 강의 중에 있다. 자, 지은 책으로는 앵귤러 에센셜스라고 하는 책이 있네요. 네, 제가 목차를 가지고 한번 쭉 훑어드릴 텐데 이 책이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기 때문에 제가 두 편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4장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5장부터 49장을 설명드릴게요. 1장은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 했고요. 이 책은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했어도 무리가 없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펑셔널 랭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 1장을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흔히 자바스크립트 책에 많이 나오는 자바스크립트의 역사, 그리고 이렇게 성장, 그리고 ECMA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3장을 잘 아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실행이 되고 노드.js 환경에서 실행이 된다. 웹브라우저는 크롬은 V8 엔진이고 뭐 사파리는 스파이더 몽키 뭐 이런 식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ECMA 스크립트라는 표준 단체에서 ECMA에서 ECMA 스크립트 표준을 정해가지고 그 표준을 다 구현했기 때문에 런타임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죠. 런타임이 어디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런타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잘 세팅하시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에디터가 중요하죠. 그리고 4장은 변수인데 이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분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이용한 변수에 대한 설명. 예, 저와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서 예, 아주 좋았고요. 5장 표현식과 문과 6장 데이터 타입, 7번 연산자, 8장 제어문 이런 거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책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타입 변환 쪽이라든지 이런 객체 리터럴까지도 보면 되게 설명이 좀 디테일해요. 그래서 다른 책에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9장에 보면은 여기 옵셔널 체이닝이랑 널 병합 연산자 같은 ECMA 최신 기능들도, 최신 스펙들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0장 객체 리터럴 쪽에서 보면 이 객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11장 중요하죠. 원시값과 객체의 비교. 그래서 원시값과 객체들이 어떻게 메모리에서 다르게 이제 자리를 잡고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원리를 알 수가 있고요. 12장 함수는 이제 ES5 함수 구문부터 해서 함수 선언식과 표현식이 어떻게 다르게 호이스팅 되는지, 그리고 스코프랑 디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기 함수나 중첩 함수, 콜백 함수에 대한 이런 설명들, 이런 기본적인 설명들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즉시 실행 함수를 하면서 클로저 얘기를 조금씩 비춥니다. 뒤에서 어려운 개념인데 어려운 개념들을 이렇게 앞장에서 조금씩 다뤄요. 미리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13장 스코프, 우리 렉시컬 스코프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책들이 제대로 설명해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은 렉시컬 스코프를 잘 설명해 놨고요. 스코프 체인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전역 변수의 문제점. 이렇게 한 챕터로 이런 내용을 다룰지는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ES5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전역 변수를 많이 쓰지 않고 콘스트 어레이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실수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챕터를 가지고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들, 모듈 패턴이라든지, 이제 즉시 실행 함수가 전역 변수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 다음 ES6 모듈, 이런 모듈 스코프도 따로 있죠. 그쪽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15장 보면, 아까 변수 챕터가 있었지만, 여기서 또 렉과 콘스트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들은 블록 레벨 스코프거든요. 그러니까 블록 스코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스코프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이 호이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되니까 설명하고 있고요. 16장은 프로퍼티 어트리뷰트. 자, 16장도 제가 좀 감동받은 부분인데요. 이 CMA 스크립트 스펙에 이쪽이 되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이분이 나름대로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그 프로퍼티 어트리뷰트와 프로퍼티 디스크립터, 그 다음에 디파인 프로퍼티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리액트나 앵귤러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통 노드를 만든다, 회사에 뭐 에디터를 만들든 뭐 어떤 모듈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잘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장도 상당히 좋고요. 17장 그 생성자 함수에 대한 객체 생성.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new를 써가지고 생성을 하잖아요. 클래스든 뭐 펑션이든 new로 쓸 수 있는데, 모든 함수는 컬러블하지만 어떤 함수는 컨스트럭터블하고 어떤 함수는 컨스트럭터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new 연산자와 new 타겟을 써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이제 우리가 실수로 new를 안 붙이고 생성하는 경우 있죠. 그냥 어레이도 우리가 new 어레이 해야 되는데 그냥 어레이 5 이렇게 써도 new, 속에서 new 어레이처럼 객체가 생성되게 하는, 그러니까 실수로 new를 안 붙이는 경우에 대한 대처법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함수와 1급 객체. 1급 객체라는 의미는 함수와 변수로 그리고 객체를 모두 다 동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클래스든 객체든 변수든, 자, 이런 것들을 다 1급 심의화 하는 겁니다. 다 동급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도 매개 변수로 전달될 수가 있고 리턴문으로 반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펑셔널 랭귀지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고요. 19장 프로토타입 쪽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상속을 구현하는지, 객체의 상속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 우리가 클래스를 쓰게 되면 익스텐즈를 쓰지만 원래 클래스도 속에서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 익스텐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무시들 하는데 프로토타입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명을 할애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장 스트릭트 모드. 스트릭트 모드에서는 모든 타입이든 객체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 이런 의미죠. 스트릭트 모드라는 게. 그래서 리액트에서도 리액트 스트릭트로 개발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발 방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트릭트 모드가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1장은 빌트인 객체,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제공하는 거,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제공하는 그러한 빌트인 객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2장은 디스를 앞쪽에서 계속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객체 설명할 때 계속 디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별도의 챕터로 디스를 또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를 바인딩하는 방법. 디스가 스코프에 따라서 영역이 다르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일관되게 디스를 할당해 줄 수 있느냐, 바인딩 해 줄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거에 대한 기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 실행 컨텍스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컨텍스트 얘기를 다른 책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이 책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책이 없죠. 그리고 실행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앞쪽에서 나온 호이스팅이건 뭐건 이거 다 이해가 되고요. 객체도 다 이해가 되고 클로저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클로저만 처음에 설명하면 클로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누군가를. 그런데 이 실행 컨텍스트를 빗대어서 실행 컨텍스트로 다 그려보면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려가지고 검증을 하다가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클로저와 실행 컨텍스트가 익숙해지는 순간 자바스크립트 레벨이 점프아웃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장까지만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본문을 제가 많이는 못 보여드리고 저작권 때문에 일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메모리로 설명을 했다 그랬는데 변수부터 이렇게 메모리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책은. 그래서 메모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메모리의 변수가 어떻게 할당되고 있는지, 새로운 값이 할당됐을 때 기존 걸 덮어 쓰지 않고 새로 생긴다. 이런 설명들. 이거를 메모리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저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행 컨텍스트 같은 경우도 다 메모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실행 컨텍스트의 구조화한 거거든요. 속을. 그래서 실행 컨텍스트 스택부터 해가지고 다 그리죠. 지금 이 챕터는 클로저 챕터예요. 그러니까 클로저도 실행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데 볼까요? 자, 작년에 이제 스펙에 포함된, ECM의 스펙에 포함된 ES11에 포함된 옵셔널 체이닝하고 널 병합 연산자, 이런 최신 기능들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 ES12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스 all이 추가됐는데 그게 나오기 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나오기 전이고,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프로퍼티 어트리뷰트, 다른 책에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아주 조금 다루는데 이 책에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CMA 스크립트 그 사이트, 웹사이트의 표준 스펙을 이렇게 보여주고 캡처를 떠놓고 참고해서 보시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속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 주석만 있고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안 가보겠죠. 그리고 볼 수가 없었고 궁금해 할 텐데 이렇게 캡처를 친절하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상속과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도 아까 상속에 대한 개념, 객체 지향을 어떻게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지, 객체 지향을 어떻게 런타임에 실행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메모리 구조까지 다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뭐 디스 쪽에 보면은 이쪽 그 디스도 이런 식으로 메모리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제가 원래 수업할 때 이 메모리 구조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다 좋은데 뒤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유닛 테스트 쪽이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지금 벌써 900페이지잖아요. 1000페이지 육박하니까 아마 더 쓸 지면이 없었겠죠. 더 쓰게 되면 정말 들고 다니기 힘들고 배고 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사실 자바스크립트 테스트는 별도의 체감권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으니까 여기서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는 보편적으로 다 만족스럽고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중에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스터디 하는 분들도 많은데 스터디 하는 분들도 이 책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강추 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2부 이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나머지 25장부터 49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